오늘 발표드릴 연구는 2025년도 기본과제로 수행된 연안대중교통의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 연구입니다. 본 연구는 연안여객선의 도서민의 생활권과 국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필수 공공교통수단으로 바라보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섬지역 주민에게 여객선은 진료, 통학, 출퇴근 등 필수 생활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사실상 유일한 교통수단입니다. 따라서 연안여객선의 문제는 국민의 보편적 교통권과 지역 간 형평성의 문제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연구의 배경 및 목적입니다. 구조적 측면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섬지역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여기에 유가 상승으로 운항 원가까지 오르면서 민간 선사의 경영 여건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영세선사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어 수익성이 낮고 산업이 스스로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가 보조항로 제도를 비롯해 정부 차원의 여러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품질 저하와 안전 문제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도적 측면에서도 육상교통과 달리 연안여객은 구조조정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이 자율적으로 재편될 수 없고 영세한 사업구조가 그대로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연안여객선은 20년 대중교통법 개정으로 제도상으로는 대중교통수단에 편입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실제 정책적 육성과 제도적 보호에서는 여전히 소외되었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장 구조적, 제도적 한계를 분석하고 항로별 운영 효율성을 실증적으로 측정하고 공연제 도입을 포함한 법 제도 정비, 서비스 혁신, 산업 자생력 강화를 아우르는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정과제와의 연계성입니다. 우선 K해양각국 건설과 관련하여 친환경 선박, 스마트 자동화 기술, 중소조선사 지원, 선박금융제도 활성화는 연안여객선 현대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연안여객선은 선박 투자 부담이 크고 영세선사들이 신조선이나 친환경 선박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조선 해운 분야의 지원 정책은 연안여객 산업의 고도화에도 파급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 과제와도 연계됩니다. 이 과제는 전국 균형 교통망 구축과 농어촌 등 교통 소외 지역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섬과 연안 지역은 대표적인 교통 소외 지역이기 때문에 섬 연안 지역의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교통복지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촌 연안경제 활성화 과제하는 섬관광 연계와 연안경제 활성화를 통해 연안여객 수요 기반을 확충함으로써 산업 자생력 강화로 부합될 수 있으며 안전하고 청정한 우리바다 과제하는 실시간 정보 제공을 통한 운항 안전성, 정시성 제고, 국가 차원의 안전관리 체계 확립으로 연결됩니다. 다음은 연구의 기대 효과입니다. 연구의 기대 효과로는 먼저 국민 기본권 보장과 지역 균형 발전을 들 수 있습니다. 섬 주민의 교통권과 생활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삶의 질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섬 지역 접근성 향상을 통해 관광 활성화, 지역 경제 회복, 나아가 인구 유입까지 유도하여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연안여객 운송 사업의 지속 가능성 확보입니다. 항로 재편과 선사 간 협력으로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며 수익 모델 다각화, 신규 서비스 창출을 통해 산업이 스스로 설 수 있는 자립 기반을 마련합니다. 끝으로 연안 대중교통 정책의 효율성과 실행력 제고입니다.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효율적 예산 집행의 토대를 마련하고 공영제 도입과 관리 체계 일원화를 통해 행정 비효율을 제거하고 정책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2장입니다. 2장에서는 산업 현황과 여건 분석, 국내외 지원 정책과 타 대중교통 지원 정책과의 비교 분석, 항로 효율성 분석 결과, 시사점을 차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안여객 시장 운영 현황입니다. 24년 기준 우리나라 연안여객선 항로는 총 101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민간 선사가 자율적으로 운항하는 일반 항로가 72개, 정부 재정 지원으로 운영되는 국가 보조 항로가 29개입니다. 이용자별 수송 추이를 보면 전체 인원은 2022년 1399만 명에서 23년 1327만 명, 24년 1263만 명으로 정체 향상을 보입니다. 일반인 이용객은 관광 수요에 따라 크게 변동하나 섬주민 이용객은 외부 충격에도 안정적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안여객선이 일반인에게는 선택적인 관광수단으로 섬 주민에게는 필수 생활교통수단이라는 이원적 성격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선량변 분포를 보시면 노후화 문제가 두드러집니다. 24년 기준 150척 중 72척이 설령 10년을 초과했고 이 가운데 35척은 20년을 넘긴 노후 선박입니다. 지속적인 현대화 정책에도 선대 교체가 충분하지 않아 안전성과 정시성 확보를 위한 선박 현대화가 시급한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산업의 여건 분석입니다.
연안여객 운송시장은 지리적 특성과 제한된 수요로 인해 실질적인 경쟁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대부분의 항로가 독점 또는 과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이로 인해 서비스 개선, 운임이나 운항 편수 확대와 같은 이용자 중심의 혁신 요인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규모도 영세합니다. 많은 선사가 한 척에서 세 척 수준의 선박을 보유하고 운영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선박 고장이나 기상 악화 등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체선 투입이 어렵습니다. 투자 여력도 제한적이라 선박 현대화, 친환경 전환, 스마트 시스템 도입이 민간의 자력만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비용 구조도 불리합니다. 연안 여객선은 육상 교통에 비해 단위거리당 운임이 높고 기상 영향에 취약하며 여러 기항지를 경유하는 경우에는 이동 시간 또한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접근성과 편의성이 낮고 선사 입장에서는 높은 고정비와 변동성이 경영 부담으로 작용하는 구조입니다. 국가 보조항로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국가 보조항로는 필수항로 유지를 위해 중요하나 결선 보전 중심의 지원 방식은 사업자의 경영 개선이나 서비스 혁신 요인을 충분히 만들지 못합니다. 보조금이 투입되더라도 서비스 품질, 안전성, 운항 효율성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정 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 연안여객 산업 지원 정책입니다. 연안여객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연안선박 현대화펀드와 2차 보전 사업이 있으며 이는 노후 선박을 대체하고 선박 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입니다. 국가 여객선 건조와 국가 여객선 펀드 또한 국가가 필수 항로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운영 지원 측면에서는 국가 보조항로 결선 보상금, 연안여객 항로 안정화 지원, 소해도서 항로 운영 지원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수익성은 부족하지만 공공성이 큰 항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이용자 지원 정책으로는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 도서 지역 생활필수품 해상 운송비 지원 등이 있으며 이들은 도서민의 교통비와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설과 서비스 측면에서는 여객터미널 운영, 교통 약자 승하선 편의시설 확충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외 연안여객 산업 지원 정책입니다. 미국은 대규모 인프라 투자법을 통해 여객 페리 보조금을 운영하고 지자체 직접 운영과 민관 협력 등 다양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역 공공교통 활성화 제세법, 낙도진흥법을 기반으로 운임 할인과 교통수단 간 연계 환승, 관광 연계 할인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국영기업이 직접 운영하면서 대규모 인프라 펀드를 조성하고 있고 스코틀랜드는 도로 등가 운임제를 도입하여 섬 연결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국외 사례의 시사점으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역할을 분담하는 다층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고 안정적인 법 재정적 기반 위에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를 통해 교통권 보장, 지역경제 활성화, 공공성 강화, 친환경 정환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타 대중교통 지원 정책과의 비교 분석입니다. 육상 대중교통은 대중교통법을 중심으로 기본계획 수립, 재정지원, 구조조정 지원, 경영서비스 평가 등 제도적 기반이 비교적 체계적으로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버스 준공영제나 도시철도 지원체계처럼 공공성이 큰 대중교통 수단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재정적, 제도적으로 개입하는 구조가 존재합니다. 반면 연안여객 운송사업은 법적으로 대중교통에 포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지원체계는 여전히 해운법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운법은 주로 사업자 관리, 항로 지정, 보조항로 운영 등을 다루고 있으나 대중교통으로서의 종합적 육성 체계나 구조조정 지원 체계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책 운영 체계와 평가 제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육상 대중교통은 기본계획, 시행계획, 평가 체계가 비교적 분명하나 연안 대중교통은 해수부와 국토부 등 관련 주체가 나뉘어 있고 여객선과 도선 또한 서로 다른 법령과 부처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행정성의 차이를 넘어 정책 불균형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 필수 공공서비스로서의 연안 대중교통의 특수성을 반영한 법 제도 수립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효율성 분석입니다. 연안여객 항로의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해 DEA와 SFA 두 가지 계량 모형을 교차적으로 적용했습니다. DEA는 항로간 상대적 효율성을, SFA는 외부 요인을 통제한 절대적 효율성을 진단합니다. DEA 분석 결과 일반 항로 79개의 평균 효율성은 0.237로 분석이 되었고 이 중 약 44.3%인 35개 항로가 저효율 구간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SFA에서도 일반 항로는 잠재 수송 능력의 약 69%가 내부 비효율로 식별이 되었습니다. 보조 항로 29개는 평균 효율성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일부 항로는 재정 지원 대비 수송 성과가 저조한 문제가 지속되었습니다. 이러한 비효율은 단기적 수요 변동이 아니라 수요, 선박 규모, 운항 횟수, 항로 거리, 보조금 구조 등이 누적된 구조적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시사점입니다. 효율성 분석과 제도 비교를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도출되었습니다. 첫째, 법적 지원 체계의 불균형 해소가 필요합니다. 육상 대중교통에 비해 연안 대중교통은 구조조정, 재정 지원, 평가 체계 관련 법적 근거가 부족합니다. 둘째, 구조조정 지원 체계가 필요합니다. 공급 과잉, 영세 산업자 난립, 노선대 운항 등 구조적 비효율이 고착화되어 있으나 사업 전환이나 항로 재편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합니다. 셋째, 정책 운영 체계와 평가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고객 만족도 중심 평가에 머물러 있어 경영 효율성, 안전성, 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넷째, 연안해운의 특수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지원 체계가 필요합니다. 기상 리스크, 결항 위험, 항만 의존성, 계절 수요 변동, 필수 생활 물류 수송 기능 등은 육상 교통과는 다른 연안해운 고유의 특성입니다. 다음은 연안대중교통 운영 효율화를 통한 위한 지원 정책을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법령 재개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대중교통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현행 대중교통법은 대부분 육상교통 중심으로 적용되어 연안여객 운송 지원 근거가 미흡합니다. 따라서 연안여객 운송을 대중교통 지원 범주에 명확히 포함하고 오지, 도서, 벽지 접근성 강화, 기본계획 공동수립, 내항 정기 여객 운송 사업자의 구조조정, 경영 개선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해운법 개정입니다. 현행 해운법은 보조항로를 민간 사업자 중심으로 운영하고 결손금을 사후 보전하는 방식입니다. 이 구조는 서비스 개선과 재투자 요인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직접 운영하거나 공공기관을 위탁해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공영항로 지정, AI 기반 스마트 승하선 시스템, 전국 호환 교통카드 도입 근거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연안 대중교통 기본법 제정입니다. 여기에 더해 별도의 기본법 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법령의 부분 개정만으로는 연안 대중교통의 특수성을 실질적으로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안 대중교통의 법적 지위, 국가의 지자체 책무, 그리고 해상교통권 보장, 운임 지원, 교통약자 지원, 구조조정, 친환경 전환, 수요 대응형 해상교통까지 포괄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운영체계 개선입니다. 운영체계 개선 방안으로는 공영제의 단계적 도입과 관리체계 일원화를 들 수 있습니다. 현재의 민간 선사 중심 운영체계에서는 수익성 악화 시 항로 폐지나 간편 위험이 발생하고 이는 곧 섬 주민의 생존권과 이동권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보조항로를 중심으로 공영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공공기관 위탁 운영, 예비선 투입, 선박 유지관리 표준화 등을 통해 항로 운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여객선은 해양수산부, 도선은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이원적 구조로 연안대중교통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서비스 격차, 지원기준 차이, 정책 분절, 행정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 있어 향후에는 해수부 중심의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정책 등을 일관되게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혁신입니다. 먼저 도서민 생활권 보장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혁신입니다. 교통약자 편의시설, 생활물류 적재공간, 긴급수송체계 등을 도입하여 연안여객선과 터미널을 도서민 생활인프라 플랫폼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연안여객터미널 복합문화관광 허브입니다. 터미널을 단순 승하선 공간에서 지역 특산품 매장, 관광 안내센터, 전시 공연, 해양체험 프로그램 등이 결합된 교통문화 관광 거점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는 스마트 표준 인프라 도입입니다. AI 기반 스마트 승하선, 신원 확인형 교통카드, 비저촉식 결제, 표준 경사로 등을 도입하여 안전성과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넷째, 환승체계 및 타 교통과의 연계입니다. 마스 기반 통합 예약 결제 한승 할인 시스템, 터미널과 철도역, 정류장, 도심 간 셔틀, 공유 모빌리티 연계 등을 통해 여객선이 국가교통망의 일부로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경쟁력 강화 방안입니다. 먼저 상생 기반의 구조조정 지원체계 마련입니다. 독과점과 영세성 해소를 위해 정부 지정형과 자발적 참여형을 병행하고 합리적 보상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선사 통합과 고용안정 지원으로 경영안정 기반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수익 모델 다각화를 통한 자생력 강화입니다. 운임 중심의 단일 수익 구조에서 벗어나 선내 터미널 유휴 공간을 활용한 부득 수익 창출, 항로별, 계절별 관광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객선의 단순한 이동 수단에서 생활 관광 문화가 융합된 복합 해상 플랫폼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끝으로는 얼라이언스 구축을 통한 규모의 경제 추구입니다. 선사 간 공동 구매, 정비, 공동 교섭 체계를 마련하고 선박 인력 공동 운영과 대체선 투입 등으로 결항 대응력을 높이며 공동 예약 결제, 마일리지 플랫폼 도입 등으로 이용자 편의와 신규 수요를 함께 창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연구의 요약입니다.
이처럼 연안여객 운송 사업은 정부의 다양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사업 구조, 독과점적 시장, 계절적 수요 변동, 노후 선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경영 악화와 서비스실 저하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특히 대중교통법상 육상 교통에 상응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구조적 개편을 추진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 왔습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구조적 취약 요인을 제도적 실증적으로 진단하고 법령 재개정과 구조조정 지원 근거 마련, 공영제의 단계적 도입, 산업 자생력 강화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향후에는 관리체계 통합과 법 재개정으로 정책 일관성을 확보하고 질서 있는 항로 재편과 상생력 협력, 신규 수익 모델 창출 등으로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며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 선박 도입 등으로 산업을 고도화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정책 제언입니다. 연안대중교통을 국가기관 교통망으로 위상을 격상시켜 섬주민 생활권 보장과 국가균형 발전, 해양 주권 수호, 재능 대안을 포괄하는 필수 공공교통체계로 정립해야 합니다. 또한 산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효율성 지표 외에도 공공적 가치를 함께 고려한 질서 있는 구조조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산업구조로 전환하고 안전성, 접근성, 정시성 등 핵심 서비스 품질을 표준화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서비스 혁신을 이뤄야 합니다. 나아가 운임 의존적 수익 구조를 관광 문화 상업이 결합된 구조로 전환하여 자립적 산업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고 끝으로 공영제 도입을 통해 국가가 안전성과 공공성을 책임지는 연안 대중교통 운영 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연안여객선은 국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필수 공공교통입니다. 앞으로의 정책 방향은 국민의 보편적 교통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확보하며 나아가 지속가능한 연안여객 산업 생태계 구축에 두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연안대중교통이 도서민의 생활권을 지키고 지역 균형 발전과 해양강국 실현을 뒷받침하는 국가기관 교통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